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이번에 진단 로그 할 친구는 제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맡아서 지도를 해서 고3까지 지도하고 수능 1등급으로 졸업한 친구입니다. 그 학생의 사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처음 학원에 왔을 때는 어머님께서 일단 영어에 흥미가 없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일단 영어를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맞는 학원이랑 맞는 선생님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중3이라는 시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고등까지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문의를 해주셨었고요. 영어 자체는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뭐 좀 보고 하니까 학습력이 아예 떨어지는 친구는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이게 또 항상 우리 중학생들의 특징인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독해를 할 때 이게 문법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문법을 좀 활용해서 독해를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 그냥 무슨 원서 읽듯이 이렇게 단어로 툭툭 이어가면서 해석을 하는데, 중학교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해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3이 올라가서 문장이 길어졌을 때 내용 파악하는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법을 배우면서 요거를 이제 독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중3 겨울방학은 그렇게 보냈죠. 이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장점은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지는 과목은 없다. 전반적으로 그냥 잔잔하다. 3등급으로 좀 잔잔해서 한 과목이라도 조금 튀는 과목이 생기면 이 학생한테는 대입대에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수업을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좀 아파도 학원에 오는 스타일이었고, 힘들어도 그냥 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와요. 그런데 이 학생의 단점은 숙제를 안 해옵니다. 말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숙제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뭐 이건 어떡합니까? 이게 성향인데, 학생 성향인데. 그래서 숙제에 대한 조율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만약에 못한 부분이나 해야 될 부분들은 학원에 좀 일찍 와서 하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하고 가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랑 조율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포인트였긴 한 것 같아요. 성향 자체는 학생이 말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많이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길게 답변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고, 고1, 고2는 또 이제 사춘기가 막 계속 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말을 많이 안 했던 그런 학생이어서 제가 사실은 이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이 학생의 특징은 약간 자기가 피곤하면 좀 티를 많이 내요. 피곤하면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자기가 피곤하다는 것을 되게 저한테 어필하는 듯한 약간 동물스러운 그런 소리들도 막 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로 소통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말로 하던지, 은근히 이렇게 막 표현하고 하면 선생님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저는 많이 조율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학생을 받고 제가 중장기적 패스웨이를 설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당장 이제 고1이 될 학생이다 보니까 내신의 특징에 맞춰서 내신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고1은 뭐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일단은 내신을 도전하는 시기이니까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도 문법을 적용해서 구조대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고등 내신을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1, 2는 내신을 좀 잘 챙기면서 비내신 기간에 모의고사 독해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한 타임 진행하면서도 이 학생에 맞는 문법 교재를 교재로 선정해서 숙제도 내보내고 하면서 개념을 좀 다시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이 학교가 이제 대치동에 있던 학교다 보니 고2 때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가 범위였어요. 그 영어 독해가 100지문씩 들어가고 한 번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사실 내신 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문만 이해하고 가는 수준?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중3 때부터 쭉 왔던 친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도 단련이 돼 있는 상태였고, 독해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2 한 중반부터는 내신 대비를 막 완전하게 하진 않아도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 처음에 기본기 쌓아놓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기본기를 쌓아놓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요. 그리고 이 점수가 되게 공고히 되죠, 이제는. 그리고 내신 대비가 특별히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지문 정도만 훑어주면. 그래서 100지문씩 내신 범위가 있는데 10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엄청 많이 칭찬해주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칭찬과 회초리를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게 점수의 기복이 되게 셌어요. 어떨 때는 100점인데 막 어떨 때는 70 몇 점? 막 70점대 후반? 근데 틀린 거 봐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막 틀리고 이 학생의 성향상 좀 기분파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성적에도 반영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안정화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점수가 높더라도 칭찬과 회초리를 좀 동시에 들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수행평가도 좀 같이 봐주기는 했는데 어느 날은 수행평가를 가져온 게 영자신문에 만약에 내가 뭐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냐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영작도 해보고 이 친구한테 뭐 한국어로도 한번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또 나름의 소통이 됐죠. 워낙 말이 없는 친구니까 그거를 우리가 첨삭을 잘해서 제출을 했는지 학교에서 대표 기사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에서 나가는 영자신문에 이 친구의 기사가 실리게 됐어요. 그것도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이 친구도 좀 저에 대한 신뢰도 많이 가져주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중간중간에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신은 고2 후반부터는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3 때 내신 대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한 고2 11월 모의고사부터인가?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1등급이 모의고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92, 94, 92, 94 이런 식으로 안정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점수가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한 문제만 더 3점짜리 틀리면 바로 이제 89로 내려가는 그런 등급이 바뀌어버리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를 시키고자 이 친구가 맨날 그 푸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 행태를 좀 분석을 했죠. 이 친구 항상 34번을 틀렸거든요. 근데 항상 사고하는 과정이 똑같아. 그래서 그 사고 과정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뭐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34번은 틀릴 거니까 나머지를 잡자. 이래서 이제 나머지를 좀 확실히 잡으려고 좀 전략을 그렇게 세워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로 수능 때 34번을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92점으로 어쨌든 1등급을 받아왔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고3 때 흔들림 없이 유지를 쭉 해주는 학생들은 수능 때도 별 이변 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점수가. 반면에 고3 때 아예 점수가 이렇게 막 90점대 나왔다 80점대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플럭슈에이트가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 자기가 받았던 높은 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고3 때는 좀 안정권으로 유지하고자 노력을 해줘야 되니 고2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을 진짜 잘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더디다 하는 친구들은 고2부터는 정말 긴장감 있게 모의고사를 챙겨주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친구는 어머님께서도 저랑 같이 이렇게 무사히 3년을 잘 끌고 가서 수능 영어 점수 1등급 나왔다 이렇게 수능 끝나고 연락 주셨는데 제가 진짜 너무 뿌듯했었거든요. 이 학생과 정말 함께한 시간이 제가 여기서 다 풀지는 못했지만 정말 묵묵히 저의 성장 과정과 함께 성장해온 학생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학생이고 뜻깊은 학생이고 마무리 잘 지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애매한 3등급이다 하셔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친구 그냥 올해 쭉 꾸준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결석 하나도 없었다니까? 아파도 학원 오고 그냥 하는 거야. 꾸준히 하면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점수가 안정이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 과정을 좀 꾸준히 잘 지켜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뭐가 단점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친구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서 이 친구의 단점이 뭔지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고 꼼꼼히 채워드렸어.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차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열심히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토로를 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좀 받으셔서 계속 방향성을 바꿔보고 하면서 본인한테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남들이 뭐 1등급 받았다? 남이 되게 잘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팔로우하는 행위는
본인한테는 진짜 안 좋을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학습의 수준, 과거의 어떤 학습의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필요한 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 친구처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본인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3 같은 경우에 정말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해도 사실은 한 등급 정도는 올라요. 한두 등급 오르는 학생들도 있고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6월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를 지표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시험 점수만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고3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안녕.